전이시 5년 동안 수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듯 너무 조용히 세상을 등져서 정작 대중조차 그들의 부고를 알지 못했죠. 오늘은 2025년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혹은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연예인 14분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삶과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대중이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14위 배우 이윤희. 2025년 1월 배우 이윤희가 향년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지병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더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남겼죠.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연극 국물이 싸웁니다로 데뷔하며 연기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감초처럼 등장해 비록 주연보다 비중은 작았지만 특유의 존재감으로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특히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 목록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영화 밀양에서는 전도연이 연기한 시내를 흔들어 놓는 강장로로 분해 또 한 번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작은 역할에서도 이렇게 임팩트를 남기는 배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그의 부재는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또한 밀로의 구해줘, 모범택시 등 인기 드라마와 범죄와의 전쟁, 극비수사, 카운트 등 여러 영화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신 스틸러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했습니다. 선과 악, 평범함과 비범함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탄탄한 연기력 덕분에 현장의 배우들과 후배들에게는 배우들의 배우로 존경을 받아왔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고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배우를 이렇게 조용히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3위 가수 한명숙. 2015년 1월 20일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노란 샤스의 사나이로 세대를 사로잡았던 가수 한명숙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마지막 길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난 그녀는 625 전쟁 이후 월남의 미팔군 쇼 무대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허스키하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음색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고 작곡가 손석구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대중가요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죠. 1961년 손석구 작사 가작곡가의 곡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부르며 한명숙은 단숨에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낯설었던 힐빌리 컨트리풍 리듬을 국내 무대에 과감히 도입해 당시 음악계에 파장을 일으켰고 그 인기는 1962년 동명의 영화로까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대중문화 아이콘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녀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녀는 이후에도 눈이 내리네, 우리 마을, 센티멘탈 기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전성기를 이어갔고 평생 동안 무려 300곡 이상의 노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성대 수술이라는 고통스러운 시련조차 그녀의 열정을 꺾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까지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안다성, 명국환과 함께 앨범 청춘,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발표하며 끝내 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국민문화훈장을, 2003년에는 KBS 가요대상 공로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음악적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가요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정작 대중은 그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가 이렇게 조용히 잊혀져 갔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전설을 소비하고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12위 배우 겸 성우 장미자. 2015년 1월 7일 배우이자 성우로 평생을 대중과 함께 호흡해온 장미자가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로 우리 곁을 지켜왔던 이가 마지막엔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1941년생인 장미자는 1962년 연극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로 무대에 첫 발을 디딘 뒤 1963년 동화방송 DBS 성우 1기로 입사하며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KBS 공채 성우로 통합되며 한국방송계 성우 1세대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묵직하면서도 따스한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라디오 드라마, 외화 더빙 내레이션 속에서 대중의 기억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드라마와 연극 무대에서도 왕성히 활동하며 KBS의 장수 드라마 토지, 제3공화국, 서울의 아들들, 사랑을 믿어요 등에서 남긴 연기는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또한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는 혹독한 시어머니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023년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는 회장님의 어머니로 출연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죽음을 불과 2년 앞둔 시점까지 대중 앞에서 배우로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무대와 연기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배우인 남편 박군과 함께 여러 연극 무대에 오르며 예술과 삶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생전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한 연극 춤추는 은빛 초상화는 그녀의 배우 인생을 관통하는 따뜻한 여운을 남긴 작품으로 회자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간 우리 곁에서 목소리와 연기로 시대를 기록해온 배우가 세상을 떠난 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대표한 배우가 조용히 사라진 현실은 한국 방송계와 대중의 무심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요? 11위 배우 이주실. 2025년 2월 2일 배우 이주실이 오랜 투병 끝에 향년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무대와 스크린,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대중과 호흡했던 배우였지만 마지막 길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1944년생인 고인은 1965년 연극배우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한국 연극계와 영화계, 방송계를 오가며 묵직한 존재감을 남긴 진정한 베테랑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치료와 투병으로 보내며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2024년 말 또다시 위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병마와의 두 번째 싸움에서는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주실은 스크린에서도 강렬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영화 명량, 부산행 등 대작에서 안정적이고 단단한 연기력을 선보였고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현재는 아름다워, 미녀와 순정남에서는 할머니, 어머니, 인생 선배 등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2024년 말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황준호 위아준 분의 어머니로 등장해 짧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연극 무대에서도 세일즈맨의 죽음, 맥베스, 장마 등 수많은 명작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며
한국 연극계의 산증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연기력으로도 수많은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1978년 대한민국 연극제 연기상, 1980년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2017년 동아연극상 연기상, 그리고 2023년 들꽃 청소년 영화제 여우조연상까지 생애를 통틀어 받은 상들은 그녀의 연기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고 빛났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게 수많은 작품 속에서 한 시대를 살아낸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국민 드라마에도 천만 영화에도 얼굴을 비쳤던 배우가 이렇게 조용히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현실. 결국 대중은 화면이 꺼지면 배우도 잊어버리는 잔인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12. 가수 송대관. 2025년 2월 7일 국민 트로트 가수로 불리던 송대관이 향년 79세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예고 없는 비보에 팬들은 물론 동료 가수들까지 큰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946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송대관은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지만 무려 수년간 무명이라는 긴 터널을 견뎌야 했습니다. 전환점은 1975년 발표한 해뜰 날이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드디어 트로트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했죠. 이후 정 때문에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고향이 어디냐, 내 박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내며 트로트 전성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1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재기에 성공한 그는 태진아 서른도고 현철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특유의 구성진 창법과 서민적인 이미지 덕분에 대중은 오랫동안 그를 우리 곁의 가수로 기억해왔습니다. 각종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사망 직전까지도 방송 출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KBS 가요 무대,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도 오를 계획이었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팬들에게 더 깊은 상실감을 안겼고 생전 그의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무대를 기억하는 이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수십 년 동안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국민 가수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예상보다 짧고 덧없었습니다. 히트곡을 따라 부르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정작 사람들의 기억은 이렇게 빨리 희미해지는 걸까요? 결국 스타의 생명은 노래보다 짧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9위 배우 겸 성우 최병학. 2015년 2월 8일 배우이자 성우로 평생을 목소리와 연기로 살아온 최병학이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갑작스러운 비보에 수많은 동료들과 팬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940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그는 1961년 EBS의 전신인 한국교육방송에서 방송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965년 MBC 성우극회 2기로 입사해 본격적인 성우 활동에 뛰어들었고 애니메이션 마징가지, 울트라, 탐험대 등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연기를 선보이며 어린이들의 귀 속 히어로로 사랑받았습니다. 외화 버드 대학교에서 킹스필드 교수 역을 비롯해 수많은 더빙을 소화하며 목소리 하나로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은 장인이었죠. 특히 KBS 라디오 드라마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해설자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깊고
안정적인 내레이션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성우로서 활약에 그치지 않고 배우로도 영역을 넓혀 드라마 사랑과 전쟁, 제3공화국, 사랑과 야망, 에어시티 등에서 중후하고 품격 있는 캐릭터로 등장해 작품의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1992년 그는 제19회 한국방송대상 남자 성우상을 수상하며 업계에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상 경력과 필모그래피가 말해주듯 수십 년간 한국 방송계의 한 축을 지탱한 인물이었음에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대중의 기억 속에 빠르게 희미해졌습니다. 목소리로 시대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다는 건 결국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전설을 소비하고 잊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 아닐까요? 8위 배우 김세론. 2025년 2월 한때 스크린을 빛냈던 배우 김세론이 향년 24세라는 짧디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이른 이별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마지막은 세상에 조용히 스며들 듯 사라졌습니다. 2000년생인 김세론은 9살 어린 나이에 영화계에 발을 들였고 2010년 원빈과 함께 출연한 영화 아저씨를 통해 단숨에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감정 연기와 몰입력으로 연기 천재라는 수식어를 얻었으며 국내외 영화제에서도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영화 도희야, 여왕의 교실, 눈길 등에서 아역을 넘어 성인 연기자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깊이 있는 캐릭터 해석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커리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그녀는 음주운전 사고로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한순간에 충무로 기대주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추락했습니다. 활동 중단은 불가피했고 일부 매체와 팬들에 따르면 김세론은 이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연극 무대를 통한 복귀 시도조차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며 대중의 차가운 시선은 끝내 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영화 기맨을 통해 다시 배우로서 도전을 시작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작품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유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인식은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비공개로 조용히 치러졌으며 생전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과 지인들이 SNS를 통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아저씨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원빈이 조용히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역 시절부터 주목받았던 연기 천재가 24세 나이에 논란과 오해, 냉혹한 여론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대중은 한때 그녀를 띄웠지만 무너지는 순간엔 끝내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지면 배우도 잊히는 이 냉정한 세계에서 김세론의 삶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쓸쓸히 막을 내렸습니다. 7위 배우 강명주. 2015년 2월 27일 배우 강명주가 오랜 암투병 끝에 향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대를 사랑했던 배우였지만 그녀의 마지막 이별은 놀랍도록 조용했고 이 소식은 연극계와 방송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강명주는 1992년 극단 실험극장의 연극 꿈의 나라로 데뷔해 오랫동안 무대에서 관객과 호흡하며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길먼 하임스, 미비아, 20세기 블루스, 피와 사막 등 수많은 굵직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연극계에서 흔들림 없는 입지를 다졌죠. 그러나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계기는 의외로 늦게 찾아왔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판사 역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몇 장면에 불과했지만 작지만 강한 배우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유작이 된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에서는 이준영이 연기한 영범의 어머니 부용 역을 맡아 김명수와의 팽팽한 대치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강명주라는 배우가 가진 내공을 대중에게 마지막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죠. 더욱 놀라운 건 병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그녀가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스윗, 20세기 블루스 등 연극 무대에 꾸준히 올라오며 연기에 대한 집념과 열정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자 배우인 박세영은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를 사랑했다고 고인을 추모했고, 동료 배우 남명열 역시 명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났던 사람이라며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연극계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탄탄한 커리어와 불굴의 열정을 가진 배우였음에도 그녀의 부고를 알지 못하는 대중이 많았습니다. 결국 강명주의 삶과 죽음은 스포트라이트에서 조금만 비켜나 있으면 배우조차 잊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한국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6위, 가수 홍신복. 2025년 4월 6일 1970년대 혼성그룹 새샘트리오의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홍신복이 향년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 긴 투병 끝에 조용히 세상을 등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난 뒤에야 이름을 떠올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의 사인은 신장염으로 밝혀졌으며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을 투석 치료와 함께 살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긴 싸움 속에서도 그는 음악을 놓지 않았지만 정작 대중은 그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잊고 살았던 셈입니다. 1953년 대구에서 태어난 홍신복은 1977년 권성에 전영과 함께 새샘트리오를 결성하며 본격적인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발표한 나성의 가면은 세련된 리듬과 도시적 감성으로 당시 음악 팬들을 사로잡으며 새샘트리오를 단숨에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금은 이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새샘트리오 이후 그는 1980년 무지개 트리오를 결성해 사랑의 길목에서로 TBC 세계가요제에서 입상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그는 대중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홍신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룹 활동을 마친 뒤 작곡가로 전향해 김수희의 고독한 연인, 이래도 되는 건가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한국 대중가요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잊혀갔습니다. 무대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는 음악을 향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직접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연주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며 소수의 팬들과 조용히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조회수는 미미했고 언론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별세 소식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팬들은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뒤늦게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결국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이별을 맞이한 셈입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선은 홍신복은 형제들 모두가 음악인이었을 정도로 음악적 DNA가 뛰어난 인물이었다. 노래도 잘하고 곡도 잘 쓰는 보기 드문 싱어송라이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씁쓸하게도 그의 마지막 노래는 주목받지 못한 채
공허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5위, 영화감독 박희곤. 2015년 4월 30일 영화 퍼펙트 게임, 명당, 인사동 스캔들 등으로 이름을 알린 박희곤 감독이 향년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3년 말 심정지로 혼수 상태에 빠진 그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가족 곁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화계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수많은 후배 감독과 배우들이 SNS와 인터뷰를 통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씁쓸하게도 그의 이름은 일반 대중에게 점점 잊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희곤 감독은 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9년 엄정화 김래원 주연의 영화 인사동 스캔들로 감독 데뷔했습니다. 예술품 위조와 미술계 비리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독특한 연출 감각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진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최동원과 선동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야구 영화 퍼펙트 게임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포츠의 감동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드라마까지 섬세하게 담아낸 이 작품은 박 감독이 본격적으로 연출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이 대중문화 속에서 널리 회자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2018년에는 조승우 주연의 사극명당을 통해 권력, 풍수, 운명을 둘러싼 인간 군상의 갈등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진중함을 보여주었고 2023년에는 신혜선 주연의 스릴러 영화 타겟을 통해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가 연출한 작품들은 장르를 넘나